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남북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국민의 동의 더더욱이나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통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남북관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지금 독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됐습니다. 문재인이 자기 멋대로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문재인 정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뭐 지금 고용 승계 문제, 공기업의 이 족벌 고용 승계 뭐 이래갖고 지금 내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해외 순방도 지금 사실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 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바로 평양 공동선언하고요. 네.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 네. 여기에 대해서 국회 동의 없이도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비준 처리를 강행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뭐 야권은 지금 뭐 난리가 났고요. 또 한편 또 국민들은 말이죠. 국민을 무시했다. 패스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정권이 과거에 뭐 소통 하더니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적폐는 더 양산되고 국민하고 소통은 더 단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국민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왜 국민을 무시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정권이 말이죠. 노골적으로 지금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도 그렇고 실제 국민들의 아우성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정권 들어와서 말이죠. 모든 분야 스텝이 굉장히 꼬이고 있어요. 대북 관련해서도 대북 관련한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던 이번 문재인 정권인데요. 그 지지율이 상승된 만큼 대북 관련해서도 뭔가 되고 있진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국내 현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내치에서도 지금 그렇죠. 결정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문재인 정권이 오늘입니다. 오늘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그냥 상정해버렸어요. 해서 비준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충돌을 안 할 수가 없죠. 국민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지금 야권에서는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더갑당 그러니까 뭐냐면 더갑질당 요즘에 이제 신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더갑당으로 많이 국민들이 다 부릅니다. 신조어인데 이 더갑당은 이를 두고서 말이죠. 올바른 조치다 이렇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국민을 패스하고 말이죠. 국민의 의견 동의를 묻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이 두 부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비준 처리하는 거 잘하는 일이다라고 말이죠. 정말 이 정권의 하수인 앵무새 여건이 있을 만하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 말이죠. 여당이 도대체 국민을 대변하는 게 뭔가 할 정도로 이 국정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증인이나 참고인 나오면요. 처음과 끝이 그냥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서 뭐 질문할까? 이재명이한테든 예, 이번에 김경수한테든 말이죠. 여론조작 문제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주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여당. 과연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과 미래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정권에서는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어떠한 걸 얘기하냐면 법제처를 얘기합니다. 법제처의 유권에서. 근데 여러분들 법제처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자기가 임명한 사람한테 내가 옳아 틀려 물어보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린아이한테 아빠가 과자 사주고 돈 주면서 아빠 좋아 싫어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빠 싫어 그럽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법제처에다 유권 해석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법제처장이 아유 대통령님이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거를 이유로 해서 국회 동의 없이도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비준 처리 받는 거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거만 독재인데요. 자기네들 멋대로 하고 그렇죠. 있고 말이죠. 독재 국가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독재 국가인데 문재인 특히나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통일에 관한 문제니까 국민에 대한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국민적으로는 합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퍼주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미국과도 결탁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군사 비서 부분은 미국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독재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그 권력 구조 개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네, 거예요. 권력구조 개편. 예, 네. 이게 왜냐면 그 아주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나오는 전행, 독선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개헌에서도 이 문제가 전제적으로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 다른 것보다 독수조항보다도 뭐냐면 대통령의 실질적인 그 막중한 그 권력 이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예, 대통령 중심제니까 말이죠. 국회 그냥 패스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국무회의 통해서 막 이런 거 비준 처리해버리고 이러니까 실제 국회가 왜 필요한 거고 국민이 누구하고 소통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재인은 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까지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패스하면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흔히 제 식구들끼리 비준 처리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여러분들. 판문점 선언. 9월 18일 날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말이죠. 판문점 선언을 상징적으로 합니다. 정상간이라 흔히 말해서 비정상이지만 뭐 흔히 자기들끼리는 정상이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거기에서 판문점 선언이 나오는데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문재인이 계속해서 그 국회를 압박하고 조르고 별짓 다 했어요. 결국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과반수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보이콧했거든요. 네. 이게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실상 판문점 선언의 팩트, 복심이라고 하면 이 두 개예요. 평양 공동선언하고 지금 군사 합의 내용, 군사 분야 합의서 요 두 개가 사실상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 안 해줬는데 이거 두 개 해주겠습니까? 문재인이 바보 그 정도는 아는 되죠. 거죠. 그러니까 네. 아예 되죠. 국회를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독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독재. 예. 예. 전행이고 독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라는 거에서 자기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10분 발휘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죠. 헌법 무시고. 예. 헌법 이 무시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이게 쉬운 얘기로 말이죠. 다른 구조 개편에서는 이게 정치 구조 현상에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 입법부를 패스하고 어떠한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맞아요. 법을 만드는 데가 거긴데. 맞아요. 근데 거기를 패스하고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뭐 툭하면 말이죠.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 이 조례, 규약 이런 거 말이죠. 이게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회를 패스하면서 월권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최고의 으뜸 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회 입법기관에서 만들어 놓는 법이 그 다음에 상위법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규약이나 조례는 하위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 행정부 수반 것,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말이죠. 오히려 국회 위에 점령하려고 하는 법으로도 말이죠. 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게 독재예요. 독재입니다. 네, 독재. 독재입니다. 정말 이런 정권하고 말이죠. 세계의 어느 정치 행태의 정당도 말이죠. 협치가 되기 어려워요. 이 문재인 정권하고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과 협치할 수 있는 정권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밖에 없어요. 북한 노동당은 지금 문재인 정권과 협치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 200여 개국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걸 가치로 하는 나라는요, 절대 문재인 정권의 지금의 정치 행태하고는 협치가 될래야 될 수 없는 지금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민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절름발이 비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심판될 겁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뉴스는요, 여러분들 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대통합 작업이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박근혜 탄핵 무효와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 흔히 말해서 태극기 부대 포용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21일자 발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보수 진영을 정당이라는 틀 속에 가두기보다는 각 세력이 기본적인 철학을 공유하면서 이슈에 따라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 이거 소통을 같이 함께 큰 틀에서 말이죠. 범보수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다 말씀하셨는데 일견 말이죠. 타당한 얘기고 꼭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 말대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뜻은 말이죠. 중도에서부터 우파 성향이 강한 진영까지 범보수 전체가 한국당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건데요. 이건 너무도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원책 조직강화 특별위원도 지난 15일자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태극기 부대는 극우가 아니다. 극우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 그룹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수 세력에서 제의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니다.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그 전원책도 얘기했다 그러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왜 딜레마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그 뜻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태극기 부대를 받아들이기가 간단치 않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 이유는 뭐냐? 태극기 부대와 통합을 추진한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그러니까 과거 지금의 한국당이죠. 과거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이 친정으로 복귀할 명분을 잃게 된다. 이런 이유로 지금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태극기 세력과 통합이라는 얘기는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뭐냐면 태극기 세력은요. 정당이 아닙니다. 순수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태극기 세력 그러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과 조광특위에서 말이죠. 뭔가 아직도 우리 우파의 그 뿌리와 근간과 활동 영역을 상당 부분 오해하고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태극기 부대 그러면 애국당으로 지금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애국당은 말이죠. 자신들의 세계에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지만 그들은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한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그것이 일정 기간 흘러온 그러한 세력이고 그 중심에는 조원진이라는 일개 개인의 대표로 있는 그러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당과 지금 그 비대위, 한국당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광특위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태극기 세력은 말이죠. 어떤 조직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수 시민들의 각각의 영역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히 무슨 한국당이 말이죠. 태극기 세력을 선택하고 통합을 고민하고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죠. 정당은 말입니다. 국민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지 정당이 어떻게 국민을 선택을 합니까?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해. 그러니까 기본 취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난립되어 있는 소수 정당이든 양당 정책의 거대 정당이든 간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정치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한국당과 같은 정치 정당이 국민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김용태 지금 사무총장인가요? 이분도 지금 발언을 했지만 태극기 세력과의 어떠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떠한 요청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애국당에서는 어떠한 시그널을 보냈대요. 예, 자유한국당에 이제 애국당 발표로 말하면 어떻게 소통하자, 대화하자 이런 거를요. 이번에 신임 김태우 씨인가요? 누군가 오셔가지고 이분이 지금 한국당에 공식적으로 제의했다 그러는데 한국당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김용태 의원이 애국당에서 소통하자고 얘기한 건 당과 당의 개념이에요. 당 차원이에요. 태극기 세력에 있는 시민들이 언제 한국당한테 대화하자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시민들, 국민들과 당하고의 소통 대화 방식은요,
국민들 앞에서 한국당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발표하는 자리지, 무슨 태극기 세력의 어떠한 지금 핵심적인 무슨 주동자라든가 대표 인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국민 전체고 시민인데 우파 국민 전체예요, 태극기 세력은.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비대위원이나 조강특위에서 전원책 씨도 그렇고 뭔가 실질적으로 말이죠, 많은 부분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우파 국민들에 대해서 전혀 공부되어 있지 않고 숙지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근데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워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극기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극기 세력. 그렇죠. 그들과 뭐 합당이냐, 아니 뭐 논의, 그다음에 합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당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대한애국당 얘기할 텐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대로인데, 지금 태극기 세력과 무슨 연대를 한다 그럼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개혁하면 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굳이 뭐 그걸 갖고 뭐 누굴 포함시키느냐 이런 문제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언론들이 태극기 세력 하면 극우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도 포함시킬 거냐라는 말로도 또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분들도 다 애국하니까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태극기 세력 하니까 특정 정당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러브콜을 한 것처럼 이게 비춰지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조원진이 주도하는 애국당은 사실 보수 분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포용하고 감싸 안아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도 그랬고 지방선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유한국당과 일하기 위해서는 누구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잖아요. 그렇죠. 예, 혼자잖아요. 왜 그 사람 얘기에 휩쓸려 다닙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아주 선을 그어야 돼요. 애국당은 아니다. 이걸 얘기를 먼저 하고, 맞습니다. 태극기 세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면 또 그들이 조언을 한다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애국당 얘기가 요즘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애국당하고 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물론 뭐 나와서 뭐 한 1000여 명, 몇백 명이 태극기를 들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국민들이 애국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별로 안 좋거든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오히려 애국당과 함께 하면은 기존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자유한국당 지금. 이렇게 동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높기 때문에 애국당은 배제한다. 그리고 수많은 태극기 세력과 함께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애국당에 참여하신 분들, 소중한 우리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는 제가 폄하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다만 그 지도부, 그럼요. 예, 조원진 외 그 지도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뭐 당가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로 독재와 독선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 당도. 심지어는 말이죠, 신의 한수 벌써 2번이나 고소했어요. 내일 또 제가 고소 때문에 마포경찰서를 가는데 경찰도 어이없어 하지만 문제는 조원진이 행정안전부 위원이니까, 그렇죠. 예, 행안이니까 이 경찰들이 또 괜히 맞아요.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황당한 게 말이죠,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파 세력에 탄압을 하고 괴롭힘을 가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일부 태극기 세력들을 비난하는 건 솔직히 좌파들보다 애국당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오늘 애국당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자꾸 태극기 세력을 말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애국당과 비춰질까봐 선을 긋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방송 분야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신혜시 대표가 과거에 이제 아스팔트부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체감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해봤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한국당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김병준 그 비대위 체제 그리고 전원책 그 조강희 특위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분들은 말이죠. 그 과거의 그 이력도 그렇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 우파 정당 한국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모든 분위기나 상황 이런 것이 숙지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한국당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한국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세력들,
이러한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의 성향, 지지 목적,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신혜시 대표가 말한 대로 이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금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국감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3월 10일 날 탄핵 때 돌아가신 숭고한 생명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국감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떠한 우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부분, 신의 한수에서도 저희가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신 대표랑. 그래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 뭐냐면 우리 태극기 세력 그리고 전체 우파 시민들과 조원진이 100% 다 소통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체 조광특위위원은 분명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말이죠.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당이 얘기하는, 애국당을 견주어서 얘기하는 이런 흥정의 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태극기 세력이라는 것을 절대 받아주냐 마냐, 여러분들 무슨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말이죠. 김치국 먼저 마신다고 어떻게 언감생심 태극기 세력이라는 우리 국민들을 한국당이라는 정당과, 그것도 정상적인 당대표도 아니고 지금 수뇌부도 아닌데 지금 비상시기의 비대위인데, 그리고 조광특위에서 말이죠. 이제 전원체 조광특위가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흥정을 하듯이 받아줄까 말까. 근데 받아주는 게 맞다. 여러분들 그런 대화 워딩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맞아요. 태극기 세력들이 전원책 씨가 당연히 배척 안 하고 받아준다, 하는 날 한다,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당이 말이죠. 투명해지고 개혁을 해갖고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선택을 받아야죠. 정당이 선택을 받아야지 어떻게 정당이 국민을 선택합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여지껏 정당 활동을 하니까 한국당이 지금 기득권이라는 둥, 적폐라는 둥, 꼰대라는 둥, 이러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애국당을 받아들인다, 조원진과 함께 한다, 조원진이 원하는 일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수많은 태극기 세력들을 완전히 바보 만드는 겁니다. 네.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예요. 모여봐야 기껏 1000명 모여갖고 지금 태극기 집회 열고 있는데, 곳곳에서 모인 거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태극기 세력들이 지금 있고, 또 나오진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바라면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뭉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높은데, 여기에 찬물 끼얹듯이 말이요. 조원진만 끌어오면은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들 모두 데리고 온다. 이건 오만 독선. 이건 완전 바보짓이죠. 네,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되면은 저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은 이제 안 되겠다. 도로박이다, 도로박. 네, 우리가 막아야죠. 네. 친박이라는 세력을 제가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친박의 나쁜 점들, 비리, 무능, 부패, 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비열함, 그다음에 간신배 같은 의리, 의리도 배신. 없고, 배신, 다 붙여도 돼요. 이런 집단하고 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뭘 도모를 한다? 내년 총선을 도모한다?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부대는 곧 애국당이다라는 이러한 인식, 잘못된 생각, 그러한 생각을 연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지금의 한국당 지도부가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태극기 세력은 순수한 우파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맞아요.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용태 사무총장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상 조광특위의 위원장격이에요. 물론 전원책 씨가 오시면서 나머지 3명에 대한 조광특위 위원들의 민명권 여러 가지 특단의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다 받았지만,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당의,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이 조광특위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사무총장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행여라도 애국당과의 대화 채널을 혹시 태극기 전체 세력의 대화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국당 그냥 애국당이에요. 애국당의 조원진하고 개별적인 대화를 하는 건 하시던 마시던 우리 국민들이 그건 예민하지만 그런다 치더라도 조원진이란 분하고의 대화가 마치 우리 태극기 세력 순수 국민들, 우파 국민들 전체하고의 대화로 착각을 한다면, 이건 또한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한국당의 패망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실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지금 활동 체계나 지금 우파 시민들의 세력에 대해서 활동 체계나 취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조강특위라든가 비대위에서 좀 더 많이 살펴봐야 된다. 너무 소통이 안 돼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말이죠. 지금 하나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그 전보다도 사실 우리 시민들과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단절됐어요. 자기들 그 당내에서 제도권 안에서만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움직이는데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한국당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전원책 조강특위께서도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예, 태극기 세력 다 포용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국당을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당의 관계자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죠. 이분은 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은 정치적인 이합 집산으로 어중이 떠중이 다 끌어들이는 꼴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난하는데요. 이 손학규 대표의 비난이 태극기 세력을 규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지금 흔히 말하는 애국당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 명 끌어들인다고 해서 뭐 될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 자체를 시 대표님 지금 아직도 비대위나 조강특위가 아직도 여러 가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조원진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뭐 언감생심, 꿈에 꾸기도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받았던 표보다 못 받은 게 뭐 현실이다 보니까.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뭔가 메시지를 계속 살짝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 다시 붙어서 다음 총선에 또 공천을 받아서 나와보겠다. 이런 그 어떤 내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의혹을 제가 강하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또 그거를 태극기 세력 전체로 착각하고 뭐 나와본 적이 있어야 알지. 뭐 전혀 모르는 김병준이 뭐 태극기를 들어봤습니까? 뭐 전원책이 태극기를 들어봤습니까?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전부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뭔가 굉장히 착각을 했는데 정말 조원진 하나 데려온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조원진 때문에 정말 자유한국당에 애정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떠날 수도 있다. 이제 완전히 버릴 수도 있다. 한마디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 무죄나 석방을 외치는 그런 당으로 내부에서 혼란만 겪을 수 있다. 근데 그건 또 제대로 잘했느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애국당은 자기 당원들을 고소하고 말이죠. 태극기 세력을 고소하고 오히려 좌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파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당 분들에게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원진 이 체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예? 심지어 요즘 뭐 제가 단가 문제 봤더니만 단가를 샀어요. 2,200만 원을 줬대.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라. 그냥 자원봉사자 활동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작권을 안 갖고 왔어. 또 저작권은 그 사람이 갖고 있어. 이거 웃기는 거죠. 근데 똑같은 그 단가를 갖고 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똑같은 단가를 갖고 또 선거 때 홍보성으로 또 팔아먹었어. 뭔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돈을 받아서 800만 원을 돌려줬대. 근데 그 돌려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선관위 아니면은 검찰, 경찰이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될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애국당과 합치다가는 비리 덩어리 고스란히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의혹,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저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이 말이죠. 미국 상들에서 물건 팔고 또 같은 거고 또 파는 그 풍계리 그 시험장 그 폐쇄한 걸 가지고 말이죠. 번번이 뭔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얘기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뭘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지금 처음 들은 얘기인데 단가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이 단가가 그 전에 대선 때 또 이 로고송으로 또 사용이 되고 대선 때가 아니라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네. 이번 6.13 지선 때 또 이것이 말이죠. 어떠한 그 당 차원에서 로고송으로 사용이 됐던 건데 이번엔 또 같은 그 노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두 번 지급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 지급한 거죠. 지선 때 한 번 지급하고 이번에는 또 공식 단가로 또 지급하고. 근데 받은 사람은 또 돈을 돌려주고. 예. 돌려받았는데 통장을 까봐야 된다. 당으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 당으로 들어왔든지 제3자로 들어갔든지 이거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
나중에 문제가 돼서 크게 좀 곤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뭐 흔히 우리 그 순찰팀에도 제보가 들어온 게 어제 그제 아주 밤늦게 새벽에 들어왔는데 그 조원진의 그 측근이라고 할까요? 복심이라 할까요? 나름대로 정말 핥아주고 빨아주고 고생할 정도로 본인 말대로 말이죠. 그렇게 빨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인이 그랬는데 그러한 사람이 말이죠. 지금 오히려 그 조은진 그 대표에 대해서 지지 철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가 나올 대로 지금 당내 얘기가 아주 흔히 말해서 만고의 충신이라고 막 떠받들었던 사람인데 말이죠. 최근에 요 며칠 그제 저녁 늦게부터 조은진에게 말이죠. 조은진 의원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자 뭐 이렇게 제의하면서 만에 하나 거절할 경우에 지지를 철회한다 뭐 이렇게 뭐 지지 철회는 마음대로 하는 그런데 뭐 건데. 이제 조은진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비중이 있게 볼지 안 볼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당가 문제 말고도요 계속해서 그 애국당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통합을 할 수 있느냐. 맨 처음에 함께 했던 변희재, 또 정미용 다 떠났죠. 김경애 떠났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당원들도 하나둘씩 말이에요. 측근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죠. 혼자 남아갖고 사무총장도 없었죠. 최근에 세웠죠. 예? 대변인도 뭐 김경애 맞아요. 예. 대변인도 떠나고 뭐 그렇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심지어 말이죠. 이거는 최고위원 했던 뭐 허모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뭐라 그러냐. 애국당은 당에 당원 명부가 없다. 세상에 당에 당원 명부가 없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 사람 그러죠? 주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원 명부가 어디 있냐? 국회의원회관 조원진 사무실에 있다. 네. 예? 그렇다고. 조원진 사무실에 당원 명부가 있고 당에는 당원 명부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당원은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한 8만여 명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사람 주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사무총장이 1년간 공석인데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당원 명부는 다 자기 사무실에 갖고 있고, 이게 당입니까? 이런 사람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세력이라고 끌고 간다면, 그렇죠. 그건 태극기 세력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예. 말이 안 그리고 돼요. 저를 고소한 내용도 웃겨요. 모 방송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하면 안 된다. 얘기한 건데, 저를 고소했어요. 이건 뭐 당연히 100% 무죄입니다. 벌써 2건이에요. 저번에 한 번 아시겠지만 그 광주 5.18 님을 위한 행진곡 예. 그거 고소했죠. 그거 무죄 받았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그건 증거 불충분. 네. 예, 완전 뭐 그건 이제 기각 당한 거죠. 그리고 또 이번 것도 이거 거의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무죄 2번이에요. 조원진은 제가 뭐 변희재와 관련된 거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 다 끝났어요. 예, 그건 다 뭐 끝났고. 합의해달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막 하는데 조원진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저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많아요. 저한테 지금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무튼 말이죠. 지금 이러한 분위기, 더 얘기 안 드리겠지만 이러한 분위기, 물론 한국당의 관계자분들, 의원님들, 저희 그 신의 한수 10시 뉴스 보고 있다는 거는 뭐 세상 천지가 다 아는 거니까 이 방송도 분명히 보실 거예요. 악의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무고죄 전 들어갑니다. 네, 이 애국당 관련한 내용들, 오늘 발표된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 다 팩트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공부하시고 전원책 그 조강특위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김병준 비대위원 등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님들 모두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태극기 세력과 애국당을 혼재돼서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 비대위원 중에는 최병길 씨도 있고 등등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도 정현호 비대위원도 계시고 이런 분들 모두 좀 분위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밖의 분위기를 안에서만 데스크탑에서만 분위기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발품 팔아서 말이죠.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은 비상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당이 말이죠. 연말까지 당협위원장 교체 움직임이 있어요. 올 연말 12월까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말이죠. 지금 전과 사실 중에서도 저는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뭐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적발 기록만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여쭈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과 기록에 여러 가지 무수한 전과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성범죄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공갈 협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의 파렴치한 사범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음주운전 뭐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해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음주운전하고 우리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특별히 무슨 악연이 있으셔서 그러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죠. 어쨌든 예 좋습니다. 뭐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2020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21대 총선입니다. 21대 총선 그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그 파장이 예상될 수도 있는 그러면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행도 이 음주운전 적발 기록은요 자유롭지 않아요. 현행도 다만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현행은 10년 내에 3번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는 말이죠 아주 더 강력하게 그 공천 심사 기준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현호 비대위원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이미 조광희와 당무감사위원회는 전달을 했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5년 내에 한 번 적발 아주 완강하죠. 엄중하죠. 참 엄중합니다. 15년 내에 한 번 적발로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그 공천에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에 배제하는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배제시켜버리는 자격 박탈을 시키겠다는 예, 이러한 부분의 발표가 있는데요. 정현호 비대위원께서 하신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들리는 말은 말이죠. 김병준 위원장만 지도부에서 동의만 있으면 이것이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될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도 이 강화하는 이 방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재미난 그 자료인데 참고 자료 한번 볼까요?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2016년도 20대 총선 때 발표한 내용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과 전과 현황 뭐 이러한 자료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한국당 의원들의 그 전과 자료 중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에서 곧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 기록으로 이 공천심사에서 말이죠. 그리고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이러한 룰을 만든다고 하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년 내에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15년 내에 한 번이라도 적발된 전과 기록자는 일단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아예 응시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응시도.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자료 한번 볼게요. 현재 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8명이 2016년도에 전과 기록이 있네요. 8명. 그래서 그 적발된 시기, 오래된 순서로 한번 나열해 보면요. 2000년도 1월에 있었던 그 김기선 의원이 전과 사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사실이 있네요. 그 다음에 2002년 8월에 용인 지역구에 한성교 의원이 있고요. 2003년도에는 백승주 이분은 구미 지역구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2003년도에는요. 뭐야 사무총장인데 김용태 사무총장이 있네요. 2003년도.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요. 정현호 비대위원이 15년에 한 번이라고 얘기했죠. 김용태까지 면제부가 됩니다. 2003년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무총장님 조광특위 위원장 격인 사무총장님까지는 이게 면제부예요. 2003년. 아주 턱걸입니다. 지금 현재 18년. 예? 올해 안에 당협위원장 교체한다 그랬어요. 야, 김용태 사무총장님은 아주 용꿈 꿨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 미끄러지는 분들도 한번 살펴봐야죠. 재밌죠? 네. 예, 누가 미끄러지나 아슬아슬해요. 2004년도 4월 달에 걸렸어요. 참, 운도 지지도 없네. 예? 지금 김포 지역구죠? 예, 홍철호 의원님. 그리고 이항수 의원. 이 두 분이 말이죠. 두 분이 같이 잡수시진 않았을 텐데 2004년도 4월이에요. 그런데 아슬아슬해요. 한 4, 5개월 차이로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예. 참 저는
물론 그 맞아요. 이게 이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김무성 같은 경우는 최다선 뭐 벌써 7선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 3번 하고 4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운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기사 두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참 피치 못하게,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죠. 예, 뭐 감정상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루 기다리다 안 와갖고 뭐 일하다 보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안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좀 뭔가 적발이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음주운전 안 되죠.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이만큼 높여놔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예?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서 공정하게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병준 위원장이나 지금 김용태는 뭐 15년 지나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이나 뭐 전원책은 운전면허증이 없나? 아니면 맨날 기사 두고 다니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가 기록 그러면 대부분 있죠. 민주당 거 한번 제가 나열해 보면 성추행 안 돼요. 아, 전 요 얘기하고 싶네. 가장 중요한 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그런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한국당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정통성의 문제죠. 그렇죠.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정체성의 문제니까 뭐 국법법 위반. 그거 이건 당연히 넣어야죠. 어떻게 보면요 이념에서 일단 불합격이거든요. 그렇죠? 이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 없어요. 예, 한국당에 당원 가입조차도 이런 건 넣어야 돼요. 국가보안법은 당원 가입조차도 그죠? 이적행위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처럼 말이죠. 성추행, 성폭력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좀 들어가갖고 엄중한 잣대로 돼야 되는데 한국당에는 이 알코올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코올 의원들이 좀 많아서 말이죠. 이러한 것을 지금 정연호 비대위원께서 발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해요. 음주운전 적발 기록. 음주운전 절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예, 타인을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예로 말이죠. 그래도 음주운전에는 철저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심지어 말이죠. 음주운전 안 하려고 대리기사 불렀는데 늦게 오니까 막 짜고 때려버리고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도 정신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에는 말이죠. 아예 그냥 몸에 딱 배긴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김현 의원은 말이죠. 이 정권 들어와서 지금 집권 여당의 아주 중추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김현이 아마 대변인인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이죠. 술 한잔 먹고 대리 불렀는데 늦게 오니까 바로 그냥 욕해버리고 말이죠. 영등포 경찰서 형사기로 따라와! 예, 늦게 왔다 이거예요. 빨리 불렀는데 안 온다. 뭐 그 정도는 아니 한국당이 말이죠. 음주운전 적발 기록 이것을 전과 사실을 아주 중요한 심사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주 특이해요. 특이하고 좀 이례적인데 아무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4년 4월달에 이양수 홍철호 의원이 적발됐기 때문에 15년 기준에 지금 딱 걸려든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2008년도에 있었고요. 유민봉 의원이 2009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 룰이 그대로 지금 당 지도부에 의해서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현역 의원 4명, 이양수, 홍철호, 김성원, 유민봉은 이 4명은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원천 배제되는 이러한 것을 이러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룰이 지금 신설된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뭐 도덕성과 관련된 것들은 높이면 좋은데 다른 것들도 좀 높여서 말이죠. 기준을 좀 아주 강하게 또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든가 절대 중요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비리, 네. 금품수수, 사기 이런 사람들 뭐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뭐 그런 범죄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넣겠죠. 넣겠는데 뭐 이런 걸 강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15년 왜 15년 합니까? 그냥 기한 없이 음주운전 있으면 무조건 하지. 그러니까 오해를 받잖아요. 저기 김용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바로 네. 그겁니다. 뭐 오비일학이라 그러죠. 까마귀 날고 뭐 배 떨어진다, 배 떨어진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어떠한 정책이나 뭐 어떤 것은 중요한 게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어떠한 정책이나 이러한 것이 공표하게 되면은요 반대급부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러한 그룹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이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당에서 이러한 것이 진행이 되었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익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네, 한국당의 미래를 바라보고요. 현재는 뭐 이런 게 걸려들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 이렇죠. 예를 들어 아슬아슬하게 되신 홍철호 의원님이나 이양수 의원님 같으신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 한 해가 지나가면 해제되는 거예요. 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니까 우리가 좀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당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그 감정은 좀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도 1인 시위 계속 하셨죠? 네, 오늘은 비가 오고 아침에서 천막을 먼저 왔고요. 내일 또 다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비가 왔죠. 예, 진짜. 아침 일찍 비가 왔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그래서 또 천막이 말이죠. 여러분들 비가 오게 되면 바람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저게 그렇지만 그 피켓은 지금 업무 추진비 청와대 백수에 대한 청와대 백수들이 업무 추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반환 처리하라 뭐 이런 우리가 그러한 규탄 그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피켓을 오늘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다가 저희들이 중앙지방법원 법원 앞에다가 세워놓고 비가 오지만 그렇게 했고요. 내일 다시 진행이 됩니다. 내일 다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 요즘에 국정감사하느냐고 의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요. 지금 뭐 과거에 뭐 배신자 뭐라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과거의 배신자들이 더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이 각처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성향으로 인식했던 그 남녀 의원님들이 오히려 우파 성향이 계신 분들보다 일선에서 더 많이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주도 함께 갈 수 있게 30만을 위해서 좀 뛰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30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죠. 예. 30만 간다고 하니까 벌써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주도에서도 연락이 오고, 제주도에 저희가 30만 돌파 기념으로 가는데, 쉬기도 쉬는 거지만, 사실은 저보다도 직원들을 위해서 가고, 또 황단장님을 위해서도 갑니다. 왜냐, 저희 직원들이 또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돌파했는데 나름 뭔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직원들 제대로 된 우리 워크숍도 한번 안 갔는데 이번에 한번 30만 돌파 기념으로 가보자 해갖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직원 그리고 우리 황단자님 해서 포함 10명 정도가 가게 됩니다. 네, 하여튼 신의 한수 올해 30만 정말 생각만 해도 벅찬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주도 안 가도 우리 신의 한수가 30만을 돌파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가야 돼요. 누구보다도 애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혜식 대표님 고군분투할 때 정말 외로이 말이죠. 정말 이게요. 좀 전에 이 방송 중간에 우리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좌파들은 피하 식별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그 전략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회방 뭐 이런 거는 그러려니 하고 대항해서 싸우는데 뜻하지 않은 데서 말이죠. 우파 비슷한 우리 흔히 요즘 신조어로 말이죠. 그 양파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파. 그러니까 쪽파 김치 하는 쪽파인데요. 양쪽파 뭐냐면 우파도 되고 좌파도 되고 그걸 양쪽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조어로. 그런데 이 양쪽파들이 의외로 괴롭힐 때는 더 괴롭혀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신의 한수도 그걸 다 넘긴 겁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그 무렵에 제가 작년 여름에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하고 이 뉴스라는 이 보도 채널을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처음으로 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정규재 선배께서 나름대로 획기적인 분위기로 이제 더 그 뉴스를 극대화시키고는 있지만 그 당시 하여튼 최초로 한 것이 신의 한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애착이 가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30만이 된다면 그 공은 모두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25만을 넘었고 오늘 또 25만 오늘 한 저녁 때 되면
15만 3천 정도, 예, 다음 주면 26만, 뭐 이렇게 해갖고 빨리, 예, 이번 달 안에, 한 26만 중반대 갔다가, 예, 다음 달에 바로, 예, 29만 대 가서, 10월 달에, 12월 달 초에, 예, 바로 30만 대 가고, 네. 그냥, 전 진짜, 예, 30만, 꿈 같지만 말이죠. 열심히 했다는 어떤 징표가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인정하고 항상 뭐 저랑은 매일 여러분들 그 10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짧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예, 신의 한 수가 여러분들 어찌저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는 신의 한 수의 그 고정, 열렬한 그 팬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중도에 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덩달아서 말이죠. 애국 순찰팀도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방송이 정말 거짓말 안 하는 방송, 그리고 진실한 방송, 그리고 알기 쉬운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도 좀 더 보강을 했고, 또 스튜디오도 또 만들었고, 이게 또 더 잘 되면 저쪽 이제 요리 방송도 또 저희가 진행을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만들었던 요리 방송 스튜디오는 사실 조금 보강이 돼야 돼서 그것도 보강하는 대로 연말에 또 계속 써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스튜디오가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4가지 패턴의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많게는 5가지까지 저희가 그래서 아주 강남에 참 넓게 얻은 거죠. 자, 방송을 위한 진정한 대한민국 우파 방송 신의 한 수. 여러분들 30만 갈 수 있게 도움 주십시오. 자, 26만 2,700명. 이분들은 여기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셔도 되고, 그 이외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오거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20만 명의 시청자분들은 추천 버튼 들어오자마자 팍팍 눌러주십시오. 자, 30만 가는 신의 한 수. 올해 안에 30만 돌파. 꿈만 같았는데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가열찬 성원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